처음 세 편은 각각 장르가 달랐습니다. 3편에서 J.J. 아브람스가 감독을 맡으면서 드디어 톰 크루즈가 원하는 스타일의 프랜차이즈가 되었죠. 이 시리즈는 6편까지 오면서 그 이전에는 없던 영화 장르를 만들어냈습니다. 다 톰 크루즈의 스턴트 열망 때문에 가능했던 일인데요. 이건 첩보물도 액션물도 아닙니다. 바로 롤러코스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영화의 줄거리는 메인 디쉬가 아닙니다. 그저 첩보물 냄새 피울 정도로만 말이 되면 그만이죠. 정신없이 달리고 뛰어내리고 치고 받다 보면 누가 어떻게 왜 그랬는지는 저 멀리 상공 3000m로 날아가 버립니다. 아니, 다음번엔 우주로 날아간다고 하는 모양이에요. 오늘 이야기할 영화는 미션 임파서블입니다. 빙 레임스를 제외하고는 시리즈에 계속 출연하는 배우가 없었는데요. 사이먼 페그가 동료로 추가되고 미셸 모나한과 결혼하더니 알렉 볼드윈, 제레미 레너, 레베카 페르구손, 션 해리스가 전편과의 연결을 위해 연이어 등장하면서 이제 시리즈 간의 인물 관계가 중요해졌습니다. 6편 폴아웃에서 바네사 커비가 연기한 화이트 위도우는 1편에서 무기상으로 등장한 맥스의 딸입니다. 첫 등장 연설 장면에서 어머니 이야기를 하는데 맥스라고 하자 톰 크루즈가 그 말에 반응하지요. 번역가가 그것까진 캐치 못했는지 자막만 보면 약간 이상해 보이는 장면입니다. 자, 3편은 넘어가고 4편 마지막, 신디케이트라는 조직이 드론 함대를 장악했다고 합니다. 5편 첫 장면에서 비행기에서 탈취해낸 VX 가스는 체첸 분리자들이 테러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로 신디케이트였고, 톰 크루즈가 레코드 가게에 들어갔을 때 신디케이트의 두목인 션 해리스는 여기 리스닝 룸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부하들을 안 시키고 직접 나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얘기는 나중에 하고, 톰 크루즈를 죽이지 않고 납치한 이유는 자기 밑으로 들어오라는 것이죠. 영입 협상에 들어가기도 전에 일이 어그러지면서 톰 크루즈는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그 이후 신디케이트는 자카르타에서 세계은행 총재가 타고 있는 항공기를 하이제킹해 태평양 바다에 추락시켰고, 필리핀의 화학공장에 화재를 내 직원 2000명을 죽이고 국제 무기 회사를 파산시켰으며 그 여파로 세계은행이 위기를 선언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빈 오페라 하우스에서 오스트리아 총리를 암살하죠. 보스포루스 해협에서는 말라위 대통령을 교통사고로 위장해 죽였고 그로 인해 내전이 일어났습니다. 보스포루스 해협은 이스탄불을 가로지르는 바다인데 북쪽은 흑해, 남쪽은 지중해로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해협입니다. 대항해 시대를 해보신 분들은 다들 아실 겁니다. 우리 다들 미술품과 융단 장사의 달인이잖아요. 말라위는 아프리카에 있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빈곤한 나라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만만하니까 가져다 썼을까요? 말라위가 난리가 난 모양이네요. 이 모든 걸 전 세계 아무도 모르고 오직 톰 크루즈만 압니다. CIA도 모르고 MI6도 모릅니다. 그럼 4편 마지막에 신디케이트가 드론 함대를 점령했다는 건 누가 어떻게 알았던 걸까요? 그리고 이 단체 이름이 신디케이트인 것은 어떻게 알지요? 션 해리스가 잡히고 잔당들은 이름을 아포슬로 바꿉니다. 살짝 고개가 갸우뚱거려지긴 하지만 별로 중요한 건 아니니 넘어가 봅시다. 그래서 톰 크루즈와 사이먼 페그는 레베카 퍼거슨을 찾아 모로코로 가는데, 저는 모로코를 안 가봐서 잘은 모르지만 모로코에서 김서방을 찾으면 금방 찾아지는 모양입니다. 아니, USB에 자기 집 주소를 써놨겠죠. 전화번호라든가. 여보세요? 저 톰 크루즈인데 레베카 있나요? 암튼 여기에서 톰 크루즈는 누가 조종하는지 모르겠는 비행기에서 헤일로 점프를 하고 3분 동안 잠수를 합니다. 저렇게 물을 마시는 것을 물숨이라고 하는데요. 현실에서 물숨을 마셨으면 죽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제가 어릴 때 한번 경험해 봤는데요. 폐에 물이 들어오면 굉장히 괴로울 것 같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폐가 물로 가득 차면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습니다.
그 앞에 죽음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그 편안한 유혹에 죽어도 좋겠다는 생각이 저절로 듭니다. 암튼 이 장면에서 잠수 시간보다 더 큰 문제는 감압 없이 물 밖으로 나왔다는 건데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기서 이 일행이 빼온 물건은 신디케이트의 비밀 자금 장부입니다. 24억 파운드 정도 되는 모양이네요. 션 해리스가 매우 원하는 물건인데 톰 크루즈가 빼와주길 바랬던 것이죠. 여기서 신디케이트가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동안의 테러는 사고로 위장했기 때문에 수익이 발생하지 않았죠. 게다가 회심의 VX 식량가스는 배송 중에 강탈당했으니 얼마나 속이 쓰렸겠습니까? 직원들은 월급 밀린다고 노동청에 신고한다고 으름장을 놓지요. 당장 여기저기 출장 다녀야 되는데 경비는 모자라지요. 톰 크루즈 잡아야 되는데 저 많던 직원들 다 어디 갔습니까? 무단 결근에 사무실 와서 진상짓에 스트레스가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첫 장면에 톰 크루즈를 죽이지 않고 도발해서 자신을 끝까지 쫓아오도록 만들었던 겁니다. 빈터가 톰 크루즈를 죽이려 하고 그렇게 되면 레베카 퍼거슨이 톰 크루즈를 살려줄 거라 예상하기도 했겠죠. 그리고 레베카 퍼거슨을 도와줄 거라 예상하고 그녀를 계속해서 압박했던 것이죠. 별로 납득은 안 가지만 모든 것이 션 해리스의 예상 안에 있었네요. 레베카가 USB를 뺏어갈 거라 예상하고 백업을 받아놨는데 왜 죽기 살기로 쫓아갈까요? 백업이 없는 척을 해야 하니까요. 아니, 그냥 너 오토바이 잘 타네? 나도 잘 타는데? 헤헤? 사실 이렇게 놓고 보면 내전을 일으키고 비행기를 하이제킹하고 불을 지르고 총리를 폭파시키고 따위는 톰 크루즈를 낚기 위한 미끼에 불과했다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말만 들으면 어마어마한 재앙인데 영화가 새끈하니까 별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오락 영화니까 아무렇게나 짓거리는 설정 노름 같네요. 24억 파운드는 액수가 좀 적죠? 좀 더 컸으면 좋겠네요. 실제로 다음 편에서는 꽤 구라가 컸죠? 영화의 나머지는 뭐 그냥 그렇습니다. 톰 크루즈가 영국 총리를 납치하고 총리는 커밍아웃을 하게 되죠. 또 톰 크루즈는 훈련병 시절 복무신조 외우던 기분으로 암기 테스트를 받게 되고요. 6편 폴아웃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다음 편에 하겠습니다. 제가 목 디스크가 와서 편집이 좀 힘드네요. 재밌으셨으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